지금까지 이런 유튜브는 없었다. 이것은 리뷰인가 수다인가? 네, 문어발 김정우입니다. 조우빈입니다. 네. 혹시 네, 영화 자주 보시나요? 저요? 그럼요. 저는 영화 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네, 저도 영화 보는 거를 뭐 특히 이제 문어발을 자주 맞아요.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오늘도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 무슨 영화 얘기해 볼 거죠? 1월, 2월 한국에서 가장 핫했던 네. 영화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극한 직업입니다. 네. 어마어마했죠. 진짜 무시무시했죠. 어떻게 이 열풍이 계속 이어졌나? 나는 저희도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문어발에서도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아무튼 네. 그럼 도대체 이 극한 직업은 왜 성공을 했는가에 음.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물론 이 영화의 성공 요인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네, 저희가 나름 한번 그래도 특출나게 이 영화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5개를 꼽아봤는데요.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뭔지 구빈 씨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생각한 첫 번째 성공 요인은 바로 코미디 영화의 약간 부활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코미디 영화 장르들이 좀 많이 영화가 나오긴 하지만 네. 이렇게까지 진짜 순수 코미디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좀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한국 영화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블록버스터화 되면서 이런 소소한 코미디는 많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쵸? 또 아니면 또 뭐 격한 액션이 맞아요. 들어간 뭐 그런 뭐 화려한 액션 씬이 많은 그런 영화들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그러니까 평도 보면은 대부분의 그 관람객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진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오랜만이다. 라는 좀 평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게 순수 코미디 장르 사실 순수 코미디라고 부르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람들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좀 오랜만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것에 대한 너무 막 액션 영화 아니면 뭐 할리우드도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 영화를 통해서 좀 그런 해소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런 장르적 특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병헌 감독에 대한 시선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병헌 감독이 이런 코미디류를 좀 전문으로 하는 감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이병헌도 지난 전작들을 보더라도 사실 뭐 스물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쵸? 네. 사실 그 스물도 이렇게 막 뭐 흥행이 안 된 편도 아니고 300만 정도면 뭐 그쵸. 굉장히 흥행한 편이고 아무튼 그런 이병헌 감독만의 이런 코미디 스타일을 점점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한 직업이 약간 빵 터졌다. 빵 터진 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약간 허를 찌르는 그런 유머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저는 처음에 스물을 봤을 때 이런 코미디 유머 코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겠다. 어떤 지점에 대한 그런 거죠? 뭔가 이병헌 감독의 영화 이번 영화도 그렇고 스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잖아요. 계속 이 코미디 자체도 약간 배우들끼리 대사를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그렇죠. 약간 만담 형식 약간 그런 게 있죠. 말장난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런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영화를 빠져서 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코미디 자체가. 맞아요. 사실 그래서 스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한계점이 분명했잖아요. 좀 더 그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한 그 영화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속도감이 더 났던 것 같은 반면에 극한 직업은 그래도 뭐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자면 그런 좀 더 호흡이 조금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이 장르 자체에 대해서
스물은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다면은 네. 이 극한 직업 자체는 물론 젊은 층 타겟으로 한 게 좀 눈에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남녀노소가 다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 1000만을 넘는 뭐 1600만까지 가는 흥행의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뭐 이제 계속 스물이랑 비교해도 되나요, 근데? 뭐 그래도 뭐 어차피 이병헌 감독의 전작이니까 좀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근데 약간 스물이랑 이번 극한 직업이 다른 점은 약간 좀 더 개연성이 있어졌다 그래야 되나? 스물 때는 약간 스토리가 약간 이제 어쨌든 주인공이 3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명의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서 약간 개연성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뭔가 개연성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찾아온다던가 그런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그런 걸 좀 느꼈냐면 이제 어쨌든 이 형사들이 치킨집을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진짜 치킨 장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 잠복 위장 수사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동희 배우가 나와서 아니 우리가 왜 열심히 하고 네가 왜 닭을 튀기면서 막 그러냐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약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약간 저런 씬들로 약간 관객이 혼동하지 않게 이 사람이 닭집 사장이 아니라 형사였구나. 저는 오히려 그 장면 보고 그랬는데 너만 힘들어? 나 오늘 너 닭 몇 마리 튀겼어. 나 오늘 서빙 몇 번 했어. 이런 걸 두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더 거기서 반전의 웃음을 주는 그러니까 막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라 나 엄청 힘들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는 서빙 하나도 안 하고 잠복만 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본연의 업무를 하는 그 이동희를 약간 나무라는 맞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더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넘어가자면은 네. 또 같이 저희 이제 세 번째 자연스러운 전개죠. 네. 세 번째 그런 캐릭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배우들 자체가 이런 캐릭터를 맡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배우들이잖아요, 원래. 그쵸. 아까 얘기하셨던 이동희 배우만 하더라도 응팔이나 이런 여타 다른 그런 작품에서는 되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깐족거리고 막 웃음을 주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오히려 이 극한 직업에서는 되게 그 경찰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계속 수행하는 맞아요. 좀 진짜 경찰. 다른 4명은 막 다 그래도 막 닭집 장사하고 막 중간중간에 웃음 포인트를 계속 던져주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동희를 누구든 생각했을 때 저 배우는 이런 웃음 코드로 써먹을 것 같다라는 지점에서 안 써요 거의.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이동희 캐릭터를 가지고 막 웃음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선에서 이렇게 좀 약간 비틀었다라는 생각이 좀 되게 독특했던 것 같고 또 다른 캐릭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한이 배우나 이제 진선규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전작에서 보여준 이미지들이 다들 약간 차갑고 이제 약간 과격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둘 다. 그리고 약간 그런 반전에서 오는 재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한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뭔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라는 거를 좀 보여준 느낌? 맞아요. 네. 사실 약간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배우였죠. 맞아요. 좀 더 이렇게 세련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브라더였나? 아마 그 영화에서도 조금 연기 변신을 시도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영화가 좀 흥행이나 이런 거에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한희 배우 하면은 좀 더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강했었는데 이번에서는 완전히 진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와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좀 되게 신선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진성 배우 같은 경우에도 네. 되게 워낙 센 캐릭터로 맞아요. 네. 사실 그 범죄도시의 캐릭터가 아직도 지어지지 않는데 반해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약간 범죄도시를 지을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이제는 진성규 배우 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그 연변 그센 그 조직폭력배가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는 완전 그 닥치기고 그런 거 기사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연기 변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사실 이거 뭐 워낙 류승룡 배우야. 네. 워낙 그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로 맞아요. 유명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역시 류승룡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게 했고 공명 배우도 좀 의외였어요. 네. 맞아요. 사실 공명 배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약간 어쨌든 그 멤버들 사이에서 그래도 약간 비주얼 담당하는 멤버이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막 비주얼을 담당하는 멤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엄청 망가지는. 맞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명 배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이 작품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이 캐릭터라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 5명의 주연들 빼고 이제 주변의 이제 캐릭터들도 약간 좀 더 재밌었다. 그러면 뭐 일단 그 경찰서장도 그렇고 네. 서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저는 그 2명이 진짜 웃겼어요. 그 테드창. 테드창이랑 이무배. 그 둘이 피자집에서 얘기하잖아요. 막 창시가 나왔다. 테드창이라고 이씨. 그러니까 근데 창식인데. 야 너 창식인데 왜 테드창이냐? 근데 영어 이름 지을 줄 모르지. 그런 장면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악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요즘 영화에서는 막 무겁고 그러니까요. 최종 보스고 막 서늘하고 막 사람도 막 서슴없이 죽이고 그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요즘 영화에서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둘 다.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코미디 영화로 좀 더 변모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었나? 자칫하면 이게 범죄 영화로 바뀔 수도 있는 거를 어쨌든 코미디라는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해요. 좀 더 그런 그 주연의 힘을 딱 주면서 조연들의 그 캐릭터성을 적절하게 그 역할 분배를 해주는 그런 호흡 조절도 굉장히 좀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런 것들 캐릭터성이 더 잘 살아나는 데는 배우들이 열연히 아무래도 뒷받침돼야 그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그렇죠. 사실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만 모였잖아요 이번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열연이야 더 보탤 말이 없네요.